제20대 대통령 선거 D-54일입니다. 지금부터 제12차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구호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 활력 외치면 다 같이 앞으로 해주시고요. 민생 회복 외치면 제대로, 그리고 나를 위해 하면 이재명, 이렇게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경제 활력 앞으로, 민생 회복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네. 먼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D-54일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요청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 직전까지 부울경 지역을 방문합니다. 부울경은 민주정부의 사랑스러운 지도자인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을 배출한 곳으로 저희 당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메타버스 첫 행선지로 이재명 후보께서 부울경을 찾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 올해 첫 지역 일정도 후보와 저 모두 부산에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덕 전망대를 방문해서 가덕 신공항 완성과 부울경 발전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부울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충실하게 닦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국민의힘 정권 시절 몰락 직전까지 묻었던 해운업과 조선업을 문재인 정부 때 확실히 되살려냈습니다. 미주 유럽 노선의 국적 선사 점유율이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조선업 역시 지난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고, 메가시티 추진, 신공항 조기 착공, 부산항 서부 내륙 KTX를 잇는 트라이포트 완성, 최근에 국회에서는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위원회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대구 경북을 다녀왔습니다. 경주 이시의 이재명 후보, 안동 김씨의 김혜경 여사,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대구 경북 출신 후보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많은 대구 경북인들은 민주당 지지대가 약한 대구 경북 출신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준 다른 지역 민주당 당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 민주당 대선 역사상 최초로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군 F-52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하신 고 심정민 소령의 영결식이 엄수됩니다.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사고 직전까지 충분히 비상탈출이 가능했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피하기에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난 F-5는 30년 전에 도입된 낡은 전투기입니다. 공군 내부에서 목숨을 걸고 타야 하는 기종으로 불릴 정도로 안전성이 떨어진 전투기지만 여전히 80여 대 가량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추락하거나 충돌사고로 발생한 F-5 계열 전투기가 15대이고 16명의 조종사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 당국은 노후화된 무기체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체 수명을 넘긴 F-5 전투기 등을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KF-21 120대가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됩니다. 양산 및 공군 인도 절차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민주당은 뒷받침하겠습니다. 조만간 카이를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개인의 불행한 죽음까지 악용해서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검찰 진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고인 사인 역시 고혈압 등에 따른 대동맥 파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음모론의 거짓말에 김기현 후보의 말은 정말 아연실색입니다. 어떻게 판사 출신이 이렇게 소설을 쓰는 발언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사직을 그동안 수행했습니까?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최소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 아들 입시와 관련해서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꺼냈다가 8시간 만에 사과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이 이병철이라는 분이 최모라는 사람하고 둘이 논의했던 이야기, 뇌피셜로 자기들끼리 소설과 상상을 기초해서 20억의 변호사비 정도 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무슨 녹취록, 이재명 후보의 직접 음성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거 이상하게 만들어서 소설을 쓰고 아무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러한 이 야당과 이런 언론, 검찰의 이러한 이가 높아지니까 스스로 자기가 허위로 상상을 했던 이야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의 상상을 진실로 믿는 착각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흑색선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국민의힘이 오늘 MBC에 몰려가서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10시에 의원들이 몰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1시에 법원이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는 이런 행위는 스스로의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V토론 개최 합의되었습니다. 환영을 하고 이 TV토론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검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 실종자 한 분이 발견됐는데 정말 이 현대산업개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광주시와 당 구청 행정감독에 대해서도 행정당국도 철저히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정부에서 앞으로 3주간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지만 오후 9시 영업 제한 시간은 유지됩니다.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를 막아야만 앞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코로나 게임 체인저가 될 먹는 치료제 공급이 시작됩니다. 우선 도입된 2만 1,000명분의 분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속히 공급될 것이고 향후 도입되는 물량도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 도입과 생활치료체계 완비는 일상회복의 가장 큰 열쇠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일상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가 연장되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코로나19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제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가 방역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마련 중입니다. 2월 임시에는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의 3원칙을 바탕으로 신년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속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께 보다 확실하게 사각지대 없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생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YTN 사옥에 항의하러 갔다가 직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돌아온 데 이어서 오늘은 MBC를 항의 방문한다고 합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예정돼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녹음 파일 보도에 대해 이 국민의힘 원내 대표단과 의원들이 전부 몰려가서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이고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이 겁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언론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그 간섭 행위를 하는 이 정당 참 보기 어렵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 이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서 사법당국과 또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 길들이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지난 12일 간접살인을 수사하면서 대검찰청에 진입하다가 방호 직원에게 제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임시회 시작서부터 발목 잡기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국회 밖에서까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당내 분란 잠시 봉합되는가 싶더니만 이제는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것이 선거 전략이라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추경 합의를 국회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 장외로 나가서 엉뚱한 기관을 상대로 사고 치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라면 망자의 죽음까지도 끌어들이는 이 국민의힘의 패륜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문사 진상위라는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객관적 사실관계조차 부정하는 행태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운운하는 민모 의원이 오버랩됩니다. 이 조사로 밝혀질 사실을 의혹부터 제기하고 보는 행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가히 스토킹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용판 의원은 사기 폭력배와 공모해 가짜 돈다발 사진을 흔들면서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또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는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의 뇌피셜, 의혹 제기 상습범 수준입니다. 민심으로부터 반드시 가중처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양부남 국민검증법률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먼저 국민의힘 측에 사실에 기반을 둔 품격 있는 검증을 할 것을 제언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 현재 벌이고 있는 흑색 허위 공표 그리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제기 등은 그것이 검증 목적과는 무관하고 검증을 빙자해서 국민들을 오도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검증에는 예제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은 오로지 그것이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검증은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검증은 품격을 유지하고 절제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 중 사실에 기반도 두지 않고 품격도 유지하지 않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조직폭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관련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 점을 최초의 허위사실 유포한 주장자 박모 씨가 2번에 걸쳐서 주장을 했고 그 근거를 댔지만 그 모든 게 허위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은 이러한 신빙성 없는 박모 씨의 주장만을 근거로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 아들이 입시에 관해서 무슨 비리가 있는 척 허위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8시간 만에 자기들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차렸습니다. 대학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확인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불행하게도 이번 수사 과정에 있었던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 죽음의 어떠한 고인도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단서도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수사 경험상 누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한 번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짐책에서는 이 죽음을 선동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고인들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최근에 일어난 소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러나 그 시체를 들여다보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작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씨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분의 죽음의 원인은 지병이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죽음에 마치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흑막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당 원내대표께서는 이재명 간접살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께서는 살인멸구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는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행위의 상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제 고인들의 죽음을 정치로 더 이상 악용하지 마시고 결과를 저희 기다려봅시다. 이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힘의 검증위는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또한 품격을 지니면서 금도를 넘지 않는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신사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겁을 먹은 개는 밤낮 없이 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낮 없이 짖는 개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를 소란소란 난장판으로 만들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검증을 빙자한 흑색 비방은 이제 즉각 멈추고 오로지 사실에 입각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수사기관에도 말씀드립니다. 검증 관련해서 고사, 고발, 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갖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미시적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때 진상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재명 후보 관련 여부에서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무원으로 돌아갈 이익을 고의로 민간 기업에 넘겨주고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버려 뒀으면 개발 이익의 100%가 민간 기업에 돌아갈 것을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노력해서 민간 합동 모델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의 공고기획 환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동안에 다른 한쪽의 진실은 숨겨지고 묵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2012 대검 중수부에서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을 수사했습니다. 그때 대장동 초기 개발 사업자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 부실 대출을 받았던 점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출을 받았던 당사자, 이 대출을 소개했던 알선자 두 사람 다 그 당시 대검 중수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분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4년 후에 2015년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왜 그 당시 이렇게 위험한 수준의 사건 처분이 됐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이걸 저희들이 밝혀달라고 저희 당에서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어제 확인해 봤어요. 아직까지도 검사조차 배정이 안 됐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화천대유에 거액의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초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왜 포기했는지 하는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SK 일가가 키넨 파트너스에 돈 400억을 대해줍니다. 키넨 파트너스는 400억 중에서 291억의 돈을 화천대유에 무담보로 빌려줍니다. 그 다음 이 대금을 투자금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이익의 대부분을 키넨 파트너스로 돌아가는 그런 모델을 짭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화천대유 배후에 SK일가 있는 거 아니냐, 화천대유 소유자가 SK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철저한 수사해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증을 맡고 있지만 선거에 있어서 주 메뉴는 후보자들이 국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정책 경쟁입니다. 검증은 보조 메뉴에 불과합니다. 보조 메뉴가 주 메뉴를 대신하는 선거는 참다운 선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토론을 비롯해서 치열한 정책 경쟁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제 흑색, 허위 비방은 멈추시고 토론을 장으로 빨리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지웅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우선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지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53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선이라는 민주주의의 장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더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그리고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방향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을 지지율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목소리가 새로운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위기, 경직되고 굳어버린 정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국민의 삶 속에는 있지만 정치에는 없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떠들썩했던 탈모 공약은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탈모 공약의 발굴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1인 가구, 프리랜서, 세입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도로 위의 자전거, 간호사의 근무표, 육아와 간병으로 잃어버린 삶 속에서 저희는 제2의 제3의 탈모 공약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것들과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낯설지만 조직되지 못한 목소리, 작은 목소리, 그리고 정치와 멀리 떨어진 목소리를 찾아 몸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변화되고 있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의 커다란 해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밀하고 균형 있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도 부지런히 다녀야 합니다. 이제는 윤석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굳어있는 정치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네거티브는 오직 과거의 민주당과 결별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치기 정치는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집단이 이겨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까?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냉전의 폐해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얼마나 갈라놓는가를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만들고 편을 갈라서 살아남는 나쁜 정치, 이제는 그만하고 낡은 것을 넘어선 정치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에 이준석 대표에게 기대되었던 국민들의 설렘은 어디로 간 겁니까? 여가부 폐지, 멸콩,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인 당에서 이뤄지는 보고 있기 부끄러운
낡은 정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난이 청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서난희입니다. 먼저 고 심정민 소령의 숭고한 희생의 경의를 표하며 영면을 기원합니다. 또한 광주의 참담한 붕괴사고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도하며 한시라도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될 때 주변에서 청년 정치인이 잘되면 좋지 아니한가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에 매번 그가 청년 정치인인지 모르겠다. 차별과 혐오, 갈등과 불안의 상징이며 성별과 세대를 갈라치게 하는 노예한 정치 기술자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정을 외치며 청년들의 지지를 듬뿍 받았지만 정작 위조와 불공정이 난무하는 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사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공정을 외면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울산의 한 특강에서 당대표를 맡으며 지난 10년 동안 정치에 대한 부조리가 있던 부분을 고치고 개혁하는 시간이었다는데 후보의 공약 표절과 후보 부인의 부조리는 개혁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키워오는 동안 많은 청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로 평택항 컨테이너 정리작업 중 숨진 고 이선우님, 감전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다우님, 임용된 지 9개월 만에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신 고 조우찬 소방교님이 있었습니다. 화마 사투를 벌인 소방관의 죽음을 애도하지는 못할 망정 조문하는 길을 정치쇼로 악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누구를 위해 정치하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준석식 청년 정치로 어떤 청년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과거 영남과 훈남을 갈라치듯 여성과 남성을 갈라쳐 여성들을 적으로 만들어 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말하는 이대남과 이대녀는 젠더 갈등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혐오 정치이며 이것은 청년의 미래에 그 어떤 이익도 가져올 수 없는 구태한 정치 악습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조직을 이탈하는 가출 정치인입니다. 갈등 유발에는 선수이면서 본인이 정작 갈등의 중심에 놓이면 외면하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에게 말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싸워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정치는 캐릭터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달린 현실임을, 인생은 연극이 아니라 본인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실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불안한 내일이 없고 원하는 미래를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채기 내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어떤 내일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준석 당대표는 입으로 떠드는 선동 정치는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청년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청년들을 위한 정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